수업 안 해요? 자, 시작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조금 한 10분만 일찍 오시면 그 사이 문제를 풀 수 있죠. 뭐 많아봤자 12개 그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문제 푸시는 게. 뭐 아직 안 됐으면 이따 쉬는 시간에 푸셨다가 답안지 받으시면 되겠고요. 우리가 이제 오늘부터 할 차례가 어디냐면 확인 설명부터 할 차례입니다. 65쪽이네요. 65쪽. 지난번이 전속계약까지 된 것 같고요. 이제 65쪽에 보시면 이제 3번이라고 되어 있고 확인 설명 의무라고 써 있어요. 확인 설명 의무. 이제 이것은 이제 중개 의뢰가 들어왔다 그러면 이제 물건 정보를 다 알아서 확인 설명을 해줘라. 그 얘기죠. 설명을 해줘야 된다. 이 얘기인데. 맨 위에 보시면 이제 물건 설명할 때는 반드시 설명의 근거 자료를 제시하라고 되어 있어요. 근거 자료를 제시하라고 되어 있는데, 가로 읽어보니까 대장, 등기부 등본 등 써 있죠. 제시하면 성실하게 설명하라고 되어 있고, 그 다음 거래가 성사된 경우라면 이제 거래 계약서하고 확인 설명서를 작성해서 쌍방 다 나눠줘야 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표로별로 정리되어 있겠지만, 이제 확인 설명하는 방법이라고 되어 있죠. 양고로 1번에 설명하는 방법. 일단 누구한테 하는 것인가니까 중요한 것은 이제 가로 읽어보면 거래 당사자에게 이러면 틀렸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확인 설명이라는 것은 누구한테만 해주냐면 이거는 오직 취득하는 자한테밖에 안 해줘요. 취득하는 자. 그러니까 취득하는 자라고 해야지 당사자에게 설명한다. 그럼 틀렸다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말로 할 수는 절대 없거든요. 그 구두로 한다. 그러면 안 되죠. 반드시 이제 자료를 제시하라 그런 얘기예요. 그 밑에 1번 동그라미 보세요. 1번 동그라미. 거기 보시면 권리 취득자 써 있죠. 그러니까 취득하는 자한테 하는 게 확인 설명이에요. 취득하는 사람한테만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각종 대장 등기부 등본 등을 제시하고 설명한다고 되어 있는데, 바로 좀 이따 보겠지만, 이제 일단 어쨌든 설명을 하지 않으면, 이 말에 설명하지 않으면 그 2번에 보이시죠?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되는 거라고요. 근데 이제 여기서 조금 이제 구별을 할 게 있는데, 이건 지금 개업 공인중개사기 때문에 500 이하의 과태료가 되는 거지만, 설명을 안 한 자가 소공이었더라. 그때는 자격의 정지예요. 그걸 구분할 수 있어야 되겠어요. 일단 거기다 물표에 지금 표시가 되어 있을 테니까, 일단 그럼 이제 설명하지 않았을 때 개공인 경우라면 500만 원 이하 과태료를 받는다. 그렇지만 그 설명하지 않은 자가 소속 공인중개사면 과태료가 아니고 자격 정지란 처벌을 받아요. 우선 거기서 이제 내용을 지금 다 있으니까 저는 이제 그냥 줄여서 할 테니까 지금 여기 보면 이렇게 써 있어요. 그렇죠? 확인 설명을 할 때는 물론 이건 취득하는 자한테 해 주는 것이죠. 그리고 근거 자료를 제시하라고 했거든요. 자료를 제시해라. 제놓고 나서 자료 제시 어떤 자료냐 보니까 대장 등기부 등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대장 등기부 등. 그거를 좀 더 우리가 구체화 볼게요. 어떤 자료인데 한 장 더 이제 일단 다음 넘겨보세요. 다음 페이지 넘겨보시면 이제 좀 더 가야겠네요. 설명서 양식을 좀 봐야 될 테니까 69쪽 가보세요. 69페이지. 설명서 양식이 보이죠? 69페이지 그렇죠? 양식이 보이는데 설명서 맨 위에 보시면 설명서 1번 양식이죠 이게. 로마자 1번 이건 1번 양식이니까 바로 주거용 건축물 양식이거든요. 우리가 일단 설명서는 모두 몇 종류가 있던가요? 4종류가 있어요. 그죠? 4종류. 4종류인데 제일 중요한 건 주거용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요약집에는 지금 주거용만 넣어놨단 말입니다. 여기는. 일단 그럼 먼저 이거부터 볼게요. 설명할 때 자료를 제시하라고 했었죠. 그렇죠? 그럼 이 자료가 어떤 자료냐부터 확인해 볼게요. 어떤 자료를 제시하라는 걸까? 그 표를 보시면 이제 맨 위에 칸 보세요. 맨 위에 거 보니까 확인 설명 자료라고 되어 있고 첫 번째 칸에 확인 설명 근거 자료 등 써 있죠. 바로 그 속에 들어가 보세요. 그 속에 등기 권리증, 그 다음 등기상 증명서. 지금 69페이지 보고 있다고. 69페이지 그 양식. 맨 위에 칸 확인 설명 자료 써있고 확인 설명 근거 자료 등 칸으로 들어가니까 등기 권리증, 등기상 증명서, 그 다음 토지 대장, 건축물 대장, 그 다음 지적도, 임야도, 이용 확인서라고 되어 있죠. 그럼 잘 보시면 지금 2개씩 된 거 아니에요? 등기 2개, 대장 2개, 지적도, 임야도는 이게 도면이니까 등기 둘, 대장 둘, 도면 둘, 확인서겠죠. 요거 별도로 외우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가 자료를 제시하라고 할 때 어떤 자료를 제시할 것인가 할 때 이렇게 하셔야 돼요. 등기 둘, 대장 둘, 도면 둘, 확인서를 제시하라 그 말이에요. 요것도 시험 출제하는 겁니다. 그거. 예를 들어서 그 지금 보고 계신 그 칸 속에서 지형도라는 거 있어요? 없어요? 지형도. 없죠. 지형도를 제시한다고 출제한 적도 있어요. 실제 시험에서. 그래서 어떤 자료인가 확인될 테니까 그냥 이렇게 하는 거죠. 외울 때 등기둘, 대장둘, 도면둘인데 등기권리증, 등기사항 증명서, 그 다음에 2개의 대장, 토지와 건축물, 그리고 지적도, 임야도,
그다음 이용계 확인서를 제시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방금 보신 자료가 이 자료가 바로 그 자료예요. 그러니까 등기둘, 대장둘, 도면둘 확인서 이렇게 하면 돼요. 등기둘, 대장둘, 도면둘 확인서. 그걸 다시 확인을 두셨다가 다시 앞으로 잠깐 돌아가세요. 65쪽을 돌아가시게 되면 이제 지금 금방 보셨던 게 취득하는 자한테 주는데 자료를 제시하고 설명하라는 얘기고, 안 하면 이제 500이 가토로 한다는 건 개공만 그렇고, 그 다음 소공일 때 자격 정지고, 그 다음 표를 들어가 보세요. 두 개를 비교해놨죠. 지금 확인 설명하는 것과 설명서를 작성하는 걸 비교했는데, 그럼 설명하는 것과 작성의 시기가 약간 달라져. 설명인 것은 언제부터 언제까지 합니까? 중개 의뢰가 들어왔을 때부터 해서 실제 거래 계약 될 때까지, 팔아줄 때까지 그 사이에 하는 게 설명이지만, 확인 설명서를 작성 교부하는 거는 이제 거래가 다 끝나야 돼요. 거래 계약 돼서 이제 계약 체결이 됐어야 한다는 얘기죠. 그때 작성해 주는 게 설명서고, 시기가 도로 다르죠. 그 다음 이제 대상이라고 써 있죠. 대상자가 틀린데, 설명인 것은 누구한테 합니까? 취득하는 자한테 하는 거지만, 설명서를 작성해 줄 때는 쌍방 모두한테 다 줘야 되고요. 지금은 65쪽을 보고 있고요, 우리가. 쌍방 모두한테 교부한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내용을 보시면 이제 세 번째 설명에서 보니까 권리관계 등에 대해서 확인 설명 근거 자를 제시하고 성실 정확 설명을 하라는 얘기고, 확인 설명서라는 것은 확인 설명 사안을 설명한 것을 이제 설명서를 작성해 준다 그 뜻이에요. 작성해 주는 건데, 자, 서명 날인하고 나서 교부한다는 얘기인데, 자, 보존 기간 기억나겠죠? 보존 기간 설명서니까 몇 년이요? 3년간 보존. 그러면 이제 이걸 위반했을 때 어떤 처분이냐 말은, 지금 그러니까 설명에서는 500만 원 이하 과태료죠. 그다음 설명서에 대해서는 개공일 때 업무 정지고, 둘을 구별을 해야 되는데, 이것은 이제 확인 설명 이렇게 놓고 말이에요. 또 하나는 이제 확인 설명서를 구분을 지어서 설명하지 않았다, 이제 그런 뜻이겠죠. 설명 안 했다. 안 한 자가 누구냐면 개공인 경우도 있겠고 소공일 수도 있어요. 금방 보신 것처럼 개공이면 뭘 받아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받겠죠. 그럼 일단 두 번 소공인 경우 할 때, 소공인 경우는 어떨 때 설명해야 되냐면, 그자가 직접 업무를 담당하고 있을 때나 아니면 주도하고 있을 때 한다 그 말이에요. 이거는요. 반드시 하는 뜻이 아니라 직접 업무를 하고 있거나 주도할 때는 해야 되는데, 이때 위반된 경우는 소공인 경우라면 자격의 정지 처분을 받게 돼요. 일단 되게 다른 거고, 그다음 확인 설명서라는 것은 이렇게인데 쪼개서 좀 봐야 되는데, 작성해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교부해야 되고, 그걸 먼저 되겠네요. 작성한다면 서명 및 날인을 해야 되고, 그다음 나누어 줘야 되고, 요 사본을 보관을 해야 돼요. 그런데 이제 여기서 설명서를 작성하는 것은 이게 누구만의 의무냐면, 이거는 개공만의 의무야. 이거는 여기는 개공만의 의무니까 개공만으로 한정해 놓고, 그다음 서명과 날인은 둘로 나눠야 돼요. 개공이야 당연히 의무가 되겠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소공도 이게 의무가 될 때가 있다고. 어떨 때문일 것인가? 직접 담당하고 있었거나 아니면 주도했더라. 그럴 때는 그게 의무사항인 거예요. 그다음 교부는 개공만의 의무인 것이고, 그다음 사본 보관도 역시 개공만의 의무야. 이건 이렇게. 그럼 이제 금방 보셨다시피 몇 년 보관이었어요? 3년 보관이죠. 자, 그럼 이 네 개를 놓고 위반했다고 하자 이 뜻이에요. 이렇게. 그럼 이제 대상자가 여기는 지금 개공만의 규정인 것은 이렇게 돼 있죠, 그렇죠? 그럼 전부 다 작성, 그다음에 교부, 보관 이 세 가지 안 했다면 어떤 처분? 다 그냥 정지뿐이에요. 싹 다 업무 정지가 되는 처분을 받게 되는 거고. 근데 여기 보니까 서명 날인 맞죠, 여기죠? 이것도 개공 마찬가지. 이것도요. 개공인 때는 뭐가 된다? 업무 정지가 될 것이고, 그다음에 소공인 경우면 오직 뭐만에 대해서뿐인가요? 서명과 날인에 대해서만 요게 의무사항인 거라고요. 오로지 하나만. 그때 안 한 게 그게 이제 자격의 정지라 뜻이에요. 그러면 정리해 보세요. 지금 둘을 딱 정리했을 때 소공을 따로 빼버리면 걔는 무조건 그냥 뭐밖에 없어요. 자격 정지밖에 없어요. 무조건 하나 털어내버리고, 그다음에 개공 보시면 거의가 다 뭐예요? 업무 정지예요. 거의가 다. 딱 하나만 달라요, 그렇죠? 뭐만 다른가요? 확인 설명하는 것만 여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되는 거라고, 이렇게. 그래서 이제 어쨌든 이건 확인 설명이야. 지금 여기서부터 해서 이제 물론 이제 나중에 보겠지만 500의 과태료 부과는 누가 하는 거예요? 이건 등록관청이 하는 거예요. 이건요. 등록관청이 하는 건데 이 둘을 정리할 필요 있어요. 왜냐면 이거를 이렇게 정리 안 하면 이게 헷갈려요, 나중에. 근데 이게 어렵지 않아. 왜냐면 간단한 게 소공일 때는 무조건 그냥 자격의 정지밖에 없다 이러면 되는 거고, 공이 뭐 개공이야 거의가 정지밖에 없는데 이 하나만 기억하시면 되니까, 그렇죠? 이걸 하나나 별도로 다 기억 안 해도 괜찮다 그거죠. 그리고 별도 둘을 정리해 둬야 되는 거고,
그 다음 그 두 개는 누가 해야 되느냐 할 때 시행자라고 써 있거든요. 시행자. 물론 개공도 하고 소공도 하지요. 그런데 여기서 위에서 이제 이 두 개 약간 달라요. 확인 설명하는 것은 개공이야 기본 의무이고, 그 다음 소공인 경우는 이럴 때 담당했거나 주도할 때만 의무이고, 그 다음 작성 관련돼서는 이제 거의가 다 개공 거고 소공은 딱 이 하나밖에 없고, 이게 구분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밑에 소공 따로 빼놨거든요. 소공을 따로 빼놨는데 보세요. 소공은 그냥 자격 정지밖에 없다는 뜻의 굵은 글씨 해놨어요. 그렇게 그냥 무조건 자격 정지밖에 없다, 그 차원들 굵게 해놓은 건데, 어떨 때 자격 정지 받느냐 그거죠. 가로 읽어보세요. 확인 설명 안 하면, 또 설명할 때 자료를 제시 안 하면, 그 다음 확인 설명서에 뭐 안 하면, 서명과 날인 안 하면 그때 자격 정지한다 그 뜻이에요. 그 세 가지는요. X라는 뜻은 안 하면 그 말이에요. 그거를 안 했다 그럴 때 정지한다 그 말인 거고, 그 다음 밑에 두 번째 보세요. 소공한테는요 작성 교부 보관 의무는 없어요. 뭐밖에 없습니까? 서명 날인밖에 의무가 없는 거죠. 금방 저 표시해드린 대로 서명 날인밖에 의무가 아닌 거고, 나머지는 다 개공만의 의무라 그거죠. 다 이게 그렇게 되는 거고. 그 넘겨보시면 이제 지금 지난번에 보신 것 같겠지만 66쪽에 보시면 설명사항 박스 있죠. 이거 이제 외우셔야 돼. 이걸 반드시 앞잘 쭉 땄을 때 기권 재상 조세 금수 외우실 테고, 표시가 돼 있죠. 왜 표시가 돼 있을까요? 이게 벌써 우리가 지난번에 전속계약할 때 봤던 거죠. 이거 같이. 그래서 전속계약할 때 뭐와 비교했던가요? 정보 공개 사항과 설명 사항을 비교했었어요. 그렇죠? 비교해서 이제 공통되는 것도 있고 공통되어 있지 않는 것도 있다 그랬을 거예요. 그래서 공개 사항에 없고 설명 사항에만 있는 것 몇 개예요? 3개죠. 그렇죠? 설명 사항밖에 없는 거 하나가 뭐? 토지 이용 계획 3번에 있는 거 토지 이용 계획. 그 다음에요 8번에 있는 거 취득할 때 부담할 조세. 그 다음에 10번에 있는 거 중개 보수는 설명사항밖에 없더라. 그럼 그거 외에 그 3개 뺀 나머지는 다 공통사항 그랬단 말이죠. 정리가 되어 계셔야 할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밑에 4번 내려오시면 자료 요구라고 써놨어요. 자료 요구. 그러면 일반 개업공인중개사가 확인 설명 위해서 필요한 경우에 대상물의 매도나 임대 의뢰인 등에게, 즉 이전하는 자들에게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써놨죠. 그럼 여기서는 좀 아까 요 자료가 무슨 자료냐면 요거는 근거 자료잖아요. 그렇죠? 네? 보여줄 자료 그랬었어요. 요번에는 이제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이거죠. 확인 설명할 때 필요하기 때문에. 그럼 요거는 누구한테 할 것인가? 매도 또는 임대인 등이니까 이 사람들을 묶어서 이전 의뢰인이라고 말합니다. 그럼 이제 어떤 자료를 요구할 수 있을까 할 때 어떤 자료냐 보시면 지금 그 세 번째 쭉 굵은 것을 보세요. 상태에 관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고 써놨어요. 그럼 좀 더 구체화시켜보자. 그게 무슨 자료냐? 반대로 2번에 있었죠. 상태에 관한 자료 해놓고 기억, 니은, 디귿. 이거 중요한 거예요. 기억, 니은, 디귿. 그러면 이제 기억해 보시면 수도 등 해서 시설물의 상태. 그 다음에 니은 보시면 벽면과 도배의 상태. 그런 벽면 등에 대한 상태. 그 다음에 세 번째 게 일조 등 환경 조건 써 있죠. 자, 환경 조건 이렇게 되어 있다고요. 그럼 지금 보시면 상태가 하나, 환경 조건이에요. 그죠? 상태는 물론 두 가지겠죠. 시설물의 상태, 그 다음 벽면과 도배의 상태, 그리고 환경 조건이니까 이렇게. 그럼 이 세 가지를 요구할 수 있다는 얘기인데, 일단 그럼 요구했다고 치고 반대로 3번 해보세요. 요구한 결과 자료 요구에 불응했다는 거예요. 그들이. 그러면 불응 사실을 매수인 등한테 먼저 설명하고 and 확인 설명서에 기재한다. 그러니까 가로에 보시다시피 설명하거나 기재 그럼 틀렸다는 거죠. OR이 아니라 and라는 얘기니까. 그래서 이제 설명도 해야 되고 설명서 기재도 다 한다는 얘기인데, 그럼 이제 이 자료가 이 세 개를 이렇게 묶어볼 때 이 자료가 어떤 자료일까요? 이게 어떤 자료일까? 잠깐 택을 아까 다시 69쪽 다시 가보세요. 69쪽을 가시면 양식을 다시 볼게요. 1양식에서 볼 때 그 내용으로 들어오면 말이에요. 유의사항 밑에 큰 로마자 1번 글씨 개업공인중개사 기본 확인사항 써 있죠. 그래서 이게 몇 가지 있나요? 대충 표시, 권리관계, 이용제한 거래 규제, 입지, 관리, 다음 페이지 비선호시설 예정 금액과 취득 조세까지가 기본이죠. 그 다음 2번 로마자 2번 세부사항 써 있죠. 몇 개 있습니까? 그 안에 4개 9, 10, 11, 12 그렇잖아요? 9, 10, 11, 12 이거 별도로 외우시는 거예요. 그럼 이제 9번은 이제 실제 권리 관계 등에 대한 사항이고, 그 다음 10번이 뭐예요? 시설물의 상태죠. 그 다음 11번이 벽면과 도배의 상태, 그 다음 12번이 환경 조건이에요.
그럼 이제 금방 보신 대로 지금 여기서 요구할 수 있는 자료가 상태, 어떤 상태, 시설물의 상태, 병명과 도배의 상태, 환경 조건 아니에요? 그 요 세 가지가 어디 있는 겁니까 지금? 그 세부 사항 속에 있는 거죠. 그래요. 그 세부 사항 총 몇 개인데 4개 중에서 그중 3가지가 요구할 사항이라고 말해요. 그래서 이제 세 가지가 바로 뭐냐? 설명서 1서식에 있는 세부 사항이다. 그런 걸 기억하시는 거라 그렇게. 기본 사항이 아니라 다시 말하면 기본 확인 사항이 아니고 세부 사항 속에 있는 거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 앞잘 따니까 우리가 이제 이걸 외울 때 이 세부 사항은 실상벽환 이렇게 외운다고요, 이거를. 자, 9번이 실제 권리 관계에서 실절 따고 그다음 이제 10번의 상태 상, 11번 벽면의 벽, 12 환경 조건의 환자를 따요. 이게 실상벽환 이렇게 외워두는 거예요. 별도로 세부는 외워두시는 건데 어쨌든 간에 여기서는 이제 좀 다시 돌아오겠지만 요구할 수 있는 사항이 뭐냐 그러면 이렇게 크게는 설명서 1번 양식에서 세부 사항이다. 거기서 어떤 것이다? 이 3가지 이렇게. 즉 상벽환이에요. 그 저를 요구할 수 있어요. 이렇게요. 자, 그렇게 놓고 이제 그거 하나 기억하신 다음에 지금 설명되고 중요한 것들이에요, 다. 자, 다시 돌아오시죠. 66쪽을 돌아오시면 이제 판례 몇 개 볼게요. 이렇게 정리한 다음에 이제 5번은 읽어보시면 되겠고 67쪽으로 오시면 이제 설명 관련 판례가 몇 개 있을 거예요. 설명 관련 판례인데 1번 하나 보세요. 1번에 저 우리가 돈 받지 않았으면 설명 의무가 없냐 그 말이거든요. 거기 보니까 보세요. 부동산 중개 계약에 따른 개업공인 중개사 확인 설명 의무와 위반하는 경우에 손해배상 의무는 소정 수수료를 지급하지 아니하였다고 해서 당연히 소멸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써놨어요. 이거 출제가 잘 되는 판례입니다. 이거. 그럼 쉽게 말을 풀어보세요. 돈 받지 않으면 설명할 필요 없어요? 아니에요. 그죠? 돈 받지 못했다더라도 설명은 해야 되고 이 위반하는 경우에 배상 책임은 져라 이 소리예요. 돈 안 받았다 해서 배상 책임이 없는 게 아니라 그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당연히 소멸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돈을 받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설명은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배상 책임져라 그 소리예요. 그 다음에 이제 3번이 여기 이제 물론 대파는 아니지만 출제가 잘 돼요. 우리가 설명할 때 어디까지 해야 될 거냐 이 말이지. 어디까지 할 것인가. 우리가 이제 거기서 볼 때 현황을 측량까지 할 필요까지는 없대요. 그냥 지적도로 확인해 주면 될 뿐이지 측량 직접 해서 설명할 그럴 의무는 없다. 거기 서울 고판 써있죠. 근데 고등법원 판례거는 고판이니까 고등 판례인데 고판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제 설명을 할 때 측량할 필요까지는 없다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4번 내려보세요. 거기 보면 대상 물건의 근저당이 설정되어 있다. 근저당이 그런 경우에 개공은 채권 최고액만 설명하면 될 뿐이지 실채무액 조사할 필요까지는 없다 이 소리예요. 그럼 무슨 얘기냐면 뭐 뜻을 아실 테니까 우리가 근저당 설정됐다고 쳐보세요. 그럼 등기부상이 설정된 상태니까 금액이 올라와 있죠. 채권 금액이. 등기부상에 써 있는 그 금액이 실채무 금액입니까? 아니면 채권 최고액이에요? 채권 최고액이죠. 채권 최고액 뜻은 뭐예요? 채권 최고액의 의미는 원래 실채무 금액에다가 이자가 합산된 금액을 말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죠? 결산기 갔을 때까지 이자. 그러니까 그러면 여기서는 실채무니까 거기 써 있는 금액 자체가 실채무가 아닐 거 아니에요. 이자가 합산된 것이기 때문에 그것만 설명하면 될 뿐이지 실채무가 얼마까지를 확인할 필요는 없다 그 소리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그 두 번째 줄까지겠죠. 실제 현재 채무액까지 설명해 주어야 할 의무는 없다. 그러니까 채권 최고액만 설명하면 된다 이 말이에요. 지금 체크하는 판례들이 출제가 잘 되는 것들이라고요. 그게. 나머지 읽어보시면 될 내용일 거고 한 장 더 넘겨보셔갖고 그 다음에 이제 68쪽에 4번이 나오죠. 이제 확인 설명서 작성 의무가 나와요. 작성 의무인데 이제 설명서 양식이 이제 4가지가 있어요. 설명서가 4가지가 있는데 이제 설명서 속에 설명서라는 것은 1양식부터 해가지고 이제 4번 양식까지가 있는데 물론 제일 중요한 건 지금 책에 있는 1번 양식이 제일 중요해요. 근데 양식으로 할 때 출제할 때 1번 양식 위주로 출제한다고 하는데 1번 양식이 왜 그러냐면 지금 주택이니까 제일 중요하다 그런 뜻이거든요. 주거용이기 때문에 양식에서 한 문제 이상 반드시 출제해요. 근데 주로 1, 2양식 위주로 출제하고 하나 내지는 2개도 가능해요. 매해 거의 매번. 양식 봅니다. 이제부터 설명서 1양식에서 일단 주거용 써 있죠. 그리고 그 위에서 지금 그 맨 위에 보시면 개정일자인가 언제인지 봐요 한번. 2017 6월 8일자죠. 얼마 안 됐죠 이거. 작년도 개정된 거거든요. 그런 바람에 이제 올 출제 언제 그 나올 거라 보는 거고 올해도 나온다 봐야 되죠. 우선은 이게 이제 주거용 양식인데 어떻게 했나 보세요 한번. 1쪽이 있죠 이제. 앞면 1쪽 넘기시면 2쪽이 있어요. 그다음에 3쪽까지가 있죠. 먼저 3쪽 보시면 그게 뭡니까? 작성 방법이죠. 여기 3문제가 나와요. 여기서. 작성 방법 여기 안에서. 그럼 번호가 지금 많아 보일 거 아니겠어요? 11번까지 있잖아요, 지금.
거기서 뭐가 낼지 모르겠지만 그 있는 그 문장 그대로가 보기로 들어온다고요. 보기로 들어와서 문제 하나 만드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 작성 방법은 이건 못 외워요. 못 외우니까 나중에 우리가 문제를 풀 때 이제 비슷한 문제를 많이 풀다 보면 문장 전체가 눈에 익을 거예요. 이걸 외우려고 할 필요는 할 수도 없고 외워지도 않을 뿐더러 어쨌거나 출제를 해야 하나 해요. 하는데 이거 어떻게 외우겠어요, 이거를요. 그러니까 이건 외우는 게 아니라 나중에 이제 그 문제를 많이 풀다 보면 비슷한 문제를 많이 풀게 될 거거든. 그럼 그 문장 전체를 눈에 익혀서 푸는 수밖에 없지. 이걸 외우거나 그럴 수는 없어요. 어쨌든 하나 나온다는 거 기억하고 계셔야 돼요. 자, 그러면 이렇게 3쪽까지가 있어요. 그러면 구별을 해봐야겠는데 먼저 아까 69쪽에는 이제 1번이 큰 로마자 1번이 기본 사항이죠. 그럼 우리는 이게 어떤 것들이 기본 사항이 있으며 어떤 것들이 세부 사항이 있냐를 구별을 할 수 있어야 되거든, 이게. 해야 되게 다는 못 외울 거 아니에요, 또. 못 외우니까 그 적은 걸 외우자 그거지. 그래서 적은 걸 외우자. 2번 양식, 즉 세부 사항. 세부 사항은 얼마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외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일단은. 자, 세부 사항 그러면 거기 보세요. 이제 실상벽환이죠. 그러면 이제 설명서 1양식에서 이렇게 나눠보니까 기본 확인사항이라는 게 있고 그 다음 세부사항이라고 나눠져 있잖아요, 지금. 그럼 이 뜻이 뭘까, 의미지? 이 기본이란 말의 뜻이 뭘까? 세부란 뜻은 뭘까, 이게? 기본이란 얘기는요, 개업공인중개사가 직접 조사해서 확인된 사항을 기재하라는 뜻이에요, 그거는. 직접 조사할 것이라 그거지. 근데 세부는 그게 아니라, 이거는 개업공인중개사가 직접 조사할 사항은 아닌 걸 말하는 거라고, 여기는. 기본 이 뜻부터 이해를 해야 돼. 기본이라는 이야기는 직접 조사할 것들 다 일일이 다 확인해야 돼. 그래서 확인된 걸 기재할 것이고 여기는 그런 사항이 아닌 건데 요 속에 지금 책 보니까 몇 가지 있던가요? 다시 한번. 4가지 안에, 그렇죠? 일단 먼저 외우고 앞절 땄어요. 실, 상, 벽, 환 이렇게 이제 외운단 말이에요, 그렇죠? 외우는 건데 이걸 외워야 얘랑 구별을 할 거 아니에요, 얘 또. 얘하고 이렇게. 구별을 먼저 한 다음에 그럼 실자 책 보세요. 이게 뭐예요? 실제, 권리, 관계 등으로 난 그냥 이렇게 줄일게요, 여기서는요. 그럼 실제, 권리, 관계가 뭘까요? 쉽게 얘기하면 등기돼 있지 않은 권리들을 말한다 이 말이에요. 미등기 임차권, 유치권, 분묘 기지권 그런 거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다 써라주래 이렇게. 그러니까 등기 안 된 권리, 뭐 미등기 임차권, 유치권, 뭐 그다음에 법정 지상권, 분묘 기지권 등등등. 예? 그런 게 있을 때 여기다 확인하는 소리인데 그럼 어떻게 기재한 걸까? 오른쪽 작성 방법 보세요. 작성 방법. 거기서 8번 번호 보세요. 71쪽에 8번. 거기 보면 지금 번호가 9번이라고 되어 있죠. 자, 앞에 그 번호 동그라미 없는 번호를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 지금 8번 보시라고. 8번. 봤어요? 거기 보니까 9번 실제 권리 관계 또는 공시되지 않은 물건의 권리 관한 사안은 뭐라고 되어 있나요? 매도 또는 임대 의뢰인이 고지한 사항을 적고라고 되어 있죠. 적습니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지금. 그런 게 뭔데 가로 아래 보니까 뭐래요? 법정 지상권, 그다음에 유치권, 주인법상 임대차 이런 등등등 그거 아닙니까 지금?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서 결론적으로 이 실제 권리 사항은 어떻게 기재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매도인 등이 어떤 사항을 알려준 사항이란 소리잖아요. 고지한 사항을 기재한다 이 뜻이에요. 이렇게 고지한 사항 기재한다. 그 나머지가 이제 이게 9번이고 이게 10, 11, 12란 말이에요. 이게 그러면 조금 아까言った다시피 그 3가지는 여기 있죠, 지금. 여기 이 자료가 어떤 자료였어요, 이게? 자료를 요구할 수 있는 그런 사안들이지, 다 이렇게. 그럼 어떤 뜻일까? 요 3가지는 어떻게 기재하면 될까? 요 3가지는. 상벽한 3가지는 매도인 등에게 어떻게 해서 자료를 요구해서 확인된 사항을 기재한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럼 먼저 일단은 1과 1을 나눠가지고 뜻은 1 기본이라는 건 직접 조사할 것들, 세부사항이라는 건 세부사항은 직접 조사할 사항은 아니니까 몇 가지가 있다? 하나, 둘, 셋, 4가지가 있어요. 4가지가 있고 그럼 어떻게 기재하느냐? 기재 방법은 실자는 실제 권리 관계 등 말하는 거니까 어떻게 매도인 등이 알려준 사항을 기재하는 거고 그 다음 상벽한 3가지는 매도인 등이 자료를 요구해서 자료를 받아가지고 확인된 걸 기재하고 이렇게. 아시겠죠? 네? 구분해 둬야 되는 거고. 그럼 이제 그 내용이 지금 우리 작성 방법이 써 있어요, 거기. 어디 보냐면 말이에요. 그 9번을 보세요, 이제. 작성 방법에서 9번. 거기 보면 10번, 내부나 외부 시설물의 상태, 11번, 벽면과 도배의 상태, 12, 환경 조건까지는 이라고 돼 있죠? 그게 뭐예요? 상벽환이네. 그 3가지는 뭐예요? 중개 대상물에 대해서 개업공인중개사가 어떻게 매도나 임대 의뢰인에게 자료를 요구해서 확인한 사항을 적고라고 돼 있잖아요. 그렇죠? 그 작성 방법, 작성 방법 말한 거라 그 말인 거예요.
그럼 제일 먼저 우리가 일단 이렇게 구별됐어요. 이제 구별해서 1과 2가 구별됐다고 보시고, 그 다음에 지금 이제 두 가지를 또 기억할 게 뭐냐면, 지금 이게 주택이죠. 주택이었고, 얘가 개정 일자가 2016년도, 17년도 언제래요? 6월 8일자죠. 그렇죠? 그럼 그 날짜 중요한 게 아니라, 이제 중요한 게 아니라, 왜 이때 개정된 게 뭐가 그럼 최근에 개정된 걸까? 그때 개정된 게. 지금 먼저 기본 들어가 보세요. 기본 가시면 표시 안으로 들어가 봐요, 한번. 그 안에 두 번째 건축물 있죠. 건축물. 거기서 네 번째 칸 뭐 있어요? 네 번째 칸에 있는 게. 내진 설계 적용 여부하고 위에 내진 능력이죠. 요 내용이 신설됐다고. 요게 작년도 6월 8일자에. 그래서 그게 출자가 되어서 바로 작년에. 그게 내진 설계 적용 여부하고 내진 능력이 이 두 가지가 작년도 6월 8일자 개정이 되면서 신설된 사항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신설시키면서 바로 시험 냈어. 작년 시험에 얘를. 그러니까 이제 그럼 내진 설계 적용 여부하고 내진 능력은 기본에 있습니다. 기본에 있다는 거예요. 그건 기본 사항인 거예요. 그러니까 기본 사항. 그 다음에 하나가 또 있어. 신설된 게. 다음 넘겨보면 세부 사항으로 들어가 봐요. 세부 사항 들어가면 이제 거기서 시설물의 상태라 이제 나중에는 이렇게 돼야 돼요. 지금 시설물의 상태 안에 어떤 것들이 있어요? 수도, 전기, 가스, 소방 등이 있잖아요. 그럼 최소한 그런 것들이 상태에 있다는 것 정도 파악이 돼야 한다고. 그런 것들을 상태라고 하는 거구나까지가 돼야 돼. 수도, 전기 등등. 거기서 소방 칸 들어가 봐요, 한번. 거기 보니까 단독 경보용 감지기라 써놨죠. 요게 개정된 거라고. 작년도 개정될 때. 옛날엔 이걸 비상벨 그랬어. 비상벨. 그랬다 비상벨 없애버리면서 이렇게 바꿨어요. 단독 경보용 감지기라고. 그 사항이 신설됐어. 이제 개정이 있다고 그게. 그런데 시험 뭐가 나왔냐? 그 오른쪽에 이제 조그만 글씨 있죠, 아주. 그 소방 칸 간에 말이에요. 그 오른쪽에 조그만 칸, 조그만 글씨. 걔가 시험 문제였어. 작년 시험 나올 때 뭐라고 되어 있나 볼게요. 거기서 보면은 자, 그 단독 경보용 감지기는 그 안으로 들어가서 세 번째 줄 봐요. 주택용 소방 시설로서 아파트를 제외한 주택 경우에만 작성한다고 되어 있죠. 네? 그리고 가로 안에 뭐라고 되어 있다? 주택으로 사용하는 층수가 5층 이상인 주택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지금. 그리고 아파트를 제외한 주택일 때만 작성한다 그랬으니까 아파트일 땐 작성할 거야, 안 할 거야, 이거? 안 하는 거잖아, 그죠? 네? 아파트일 땐 그걸 기재할 사항이 아니라는 소리잖아, 결론이. 아파트를 뺀 주택일 때 작성할 거니까. 그럼 시험이 뭐가 나왔다? 시험에서는 아파트를 포함한 주택일 때 작성하는 거다라고 나왔다 이 말이에요. 그럼 틀린 거잖아, 그게. 그게 또 구분해 둬야 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단독 경보 감지기란 거는 아파트일 땐 기재할 사항이 아니에요. 아파트를 뺀 나머지일 때 기재할 사항이라는 걸 기억을 해야 되고, 한번 작년도 개정된 거고 신설된 거니까 또 나올 수 있다 그 얘기예요. 그 다음에 이제 확인한 다음에는 앞으로 다시 돌아가서 이제 기본에서 4번을 보세요. 기본의 4번. 기본에서 4번. 그게 뭐예요? 입지 조건이죠. 입지 조건. 그 안에 몇 개 있나 볼까요, 한번? 도대 차 교판 아니에요? 5개죠, 그러면. 네? 5개예요, 그쵸? 5개. 도대 차 교판, 그거 기억하셔야 되는 거라고. 도대 차 교판, 이렇게 있어요. 도대 도로, 대중교통의 대, 주차장의 차, 교육의 교, 판매의 판, 도대 차 교판. 그 다음 넘기면 6번이 뭐예요? 6번. 비선호시설이죠. 비선호시설. 비선호시설이 또 기본이 있다고. 반경 1km 이내 비선호시설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돼 있는데 요 두 가지가 어디 있더라? 기본에 있구나라고 한 다음에 요 정도를 일단 정리를 해놓고 요 양식에 대해서는 그 다음에 이제 한 장 더 넘기세요. 72쪽을 넘기면 자, 비교 정리한 표가 있어요. 이제 비교 정리한 표. 양식이 1, 2, 3, 4가 있다. 거기서 1번 표시와 2번 권리는 4개 양식 다 있죠. 내려오세요. 자, 입지 조건 보세요. 이제 1양식엔 몇 개? 도대 차 판교 5개. 2양식엔 3개밖에 없잖아요. 도대 차밖에 없잖아요, 지금. 그 동그라미 친 거가 있다는 얘기니까. 그 다음 3양식이 몇 개? 2개. 응? 도하고, 가로를 봐야지, 가로 안에. 지금 1번 양식은 몇 개? 도대 차 판교고 다 있는 거고. 2번 양식에서는 도대차 3개밖에 없고, 3번 양식에서는 도대 2개밖에 없고, 4번 양식은 아예 없고. 내려오시면 이제, 그 다음 비선호시설은 어디와 어디에 있어요? 1과 3에 있어. 1과 3.
그 다음에 나머지가 이제 공시지가 취득세 다 있는 거니까. 그럼 최소한 여기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부로 들어오시면 지금 실은 4개 다 있죠. 그죠? 그 다음에 상태는 어디에 있어요? 1과 2에 있어. 그 다음에 이제 11 벽면과 도배는요, 일반 양식에서는 벽면, 도배 둘 다 있지만 2번 양식에서는 벽면밖에 없어. 이건 상가니까. 2번 양식의 용도가 뭐래요, 그거는? 비주거용이거든, 비주거용. 응? 상가일 테니까. 3번 양식은 토지고, 4번 양식은 준부동산이니까. 그렇게 나오고, 맨 밑에 환경 조건은 어디밖에 없어요? 1양식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문제는 이 양식 4개를 넣고, 물론 제일 중요한 건 1양식인데, 1양식과 다른 거가 비교해서 어디 있고 없고, 몇 개 있고라는 게 구분이 돼야 한다, 이 소리예요. 그래서 얘 포함시켜갖고 평균 여기서 2개를 출제한다, 그거지. 양식 이 안에서만 2개, 정년도 2개예요. 거의 평균 2개씩이란 말이에요. 5점에 5점. 응? 양식 하나 가지고 5점이라니까. 5점이란 거는 어마어마한 점수라는 소리예요. 농지법 2개 나온다고 그러죠. 걔하고 똑같은 거냐, 분량이. 그 법 하나, 법과 똑같은 거 얘가 지금. 양식 하나가. 그만큼 비중이 큰 거란 얘기죠. 자, 오른쪽에 이제 오세요. 오른쪽 오니까 비교 정리 두 번째 표, 73페이지. 1번 보시죠. 물건의 표시, 그 다음에 권리 관계, 그 다음 조세, 예정 가격, 수수료는 4종류 다 있어요. 1번, 2번. 내려오세요, 이제. 그 다음에 이제 8번. 이건 외우셔야 되는 거니까. 세부사항에는 뭐가 있다 그랬어요? 실, 상, 벽, 판을 기재한다. 그 다음 10번 내려보세요. 중개 보수는 뭘 기준한다? 거래 금액 그러면 틀렸다. 뭘 기준한다고? 예정 금액을 기준 계산한다고. 그 다음 11번 비주거용 설명서 2번 양식 뜻이에요. 2번 양식. 거기는 뭐가 없어요? 도배, 환경 조건, 판매 의료시설 등이 없다. 그 다음 14번 도배와 환경 조건은 어디밖에 없다? 주거용 양식밖에는 기재하지 않는다. 이 정도. 여기는 이제 문제를 두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많이 이제 여러분 보는 수밖에 없다는 소리예요. 여기까지 해서 이제 여기까지가 확인 설명서까지가 정리가 되는 거예요, 이제. 넘어가시고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5번이 나오겠죠, 이제 거래 계약서라고 그래요. 이건 이제 2개는 묶어서 확인 설명하는 것과 확인 설명서였고 이렇게. 이번에 이제 거래 계약서라고 그래요. 자, 거래 계약서에 대한 작성의 의무라는 건데. 이제 작성인데 좀 달라졌죠. 이제 이건 거래 계약서라고 그러니까 책을 잠깐 봤다가 맨 먼저 보시면 거래 계약서 작성 의무라고 써놨어요. 맨 첫 번째 계약공인 중개사 중개 완성돼서 거래 당사자 간에 거래 계약이 성립되었다면 필요한 둘째 줄 필요한 사항을 빠뜨리지 않고 기재해서 거래 계약서를 작성하고 서명 및 날인한 다음에 5년간 사본을 보관하라. 안 하면 정지라고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이중 계약서와 작성 금지라고 써놨죠. 거짓 계약서나 이중 계약서 또는 다운 계약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걸 작성했다 하면 안 되고, 그렇다면 이제 개공이면 상대적 취소가 되고 소공이면 자격 정지가 될 수 있다. 그다음에 세 번째 거래 계약 서식은 법정 양식이 없어요. 현재 없으니까 현재 볼 수 없다 그 말인 거예요. 그래서 어떤 양식인 간에 목차만 밑에 이제 4번이 있죠. 9개인데 그것만 들어가 있으면 어떤 양식을 사용하건 그건 관계 없어요. 양식은 법정 양식이 없다 이 말이에요 지금. 규정된 게 없을 테니까. 그럼 뭐가 중요해지느냐? 양식은 볼 수가 없겠죠. 그러므로 중요해지는 게 그 9개를 외우시는 게 중요한 거고 한 문제가 반드시 나온다 이 말이에요 이거는. 그래서 거래계약서 기재 사항이 9개 앞잘 땄어요. 인물 계거, 인권 조설기 이렇게 외우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인자는 인적 사항의 인자고, 그다음 물자는 물건의 표시의 물자고, 그다음 계약일의 계자, 거래 금액의 거. 그다음에 이제 인도 일시의 인, 권리 이전 내용에서 권, 조건이나 기한일 때 조자를 따서 조, 설자는 확인 설명서 교부 일자를 설자 땄어요. 그다음에 이제 기타 약정 내용 기자를 땄죠. 그래서 이건 이제 별도로 암기를 해 놔야 돼요. 거래계약서 기재사항은. 그렇게 놓고 나면 이제 이렇게 다시 또 구분을 해보면 이제 여기는 두 사람을 또 비교해 보는 거니까 거래계약서에 대한 작성하는 것. 그다음에 이제 작성한 것이니까 거기에 대해서 서명과 날인하는 것, 나누어 주는 것, 그다음에 이제 보관하는 것. 이건 5년간 보관해요, 이렇게. 그건 의무라고 되어 있을 테니까 작성하는 것은 누구만의 의무다 이거는? 개공만의 의무인 거예요, 이거는. 그다음 서명과 날인이란 것은 개공이 당연히 의무겠죠. 소공도의 경우에 의무가 될 때가 있어. 어떨 때요? 그가 담당하고 있었거나 주도하고 있다. 그럼 그때는 의무상인 거예요. 교부는 누구만의 의무다? 개공만의 의무인 거고, 그 다음 보관도 역시
개공만의 의무사항이란 말이에요, 이렇게. 그럼 이것도 역시 이제 위반됐다고 하면, 위반했다고 그러면 마찬가지. 개공일 때 작성 안 했답니다. 뭘 받았겠다고요? 업무 정지고, 서명 날인 안 했다. 예, 업무 정지고, 교부 안 했다. 업무 정지고, 보관 나지 않아도 업무 정지예요. 이렇게. 다 싹 뭐예요? 그냥 정지라고. 그럼 이제 소공인 경우에만 뭐만 의무사항인가요? 서명 날인만 의무사항이고, 그것도 반드시가 아니에요. 담당할 때나 주도할 때일 뿐이니까. 안 하면 이건 자격의 정지예요. 그다음에 이제 그럼 얘랑 이렇게 비교해 보시라고 이제 얘랑 이렇게 비교를 해 보면 여기 이렇게 보니까 두 개를 이렇게 합쳐 비교했더니만 소공은 그냥 뭐밖에 없어요. 이거밖에 없어. 무조건이요. 무조건 싹 다. 그다음에 단 하나 차이점이 여기는 보관 기간이 설명서니까 몇 년, 3년이고 거래계약서니까 5년이고 그 차이가 있고. 그다음 설명서는 양식이 4종류가 있다 그랬죠 아까. 근데 거래계약서는 양식이 없어. 그 차이가 하나 있고. 그 다음에는 이제 여기서 다 정지, 양쪽 봐요. 개공을 한번 보시라고. 거의가 다 뭐예요 그냥. 정지밖에 없죠 지금. 거의가 정지밖에 없어요. 요거 하나만 500이야 과태료였거든요 여기 하나가. 그 다음에 이제 하나만 더 추가해 보자고 이제. 여기다가 두 단어. 거래계약서를 거짓으로 기재했다. 그 다음 서로 다른 뭐 이 이상 계약서. 이중 계약서, 뭐 다운 계약서 그 뜻이야 이건 이렇게 그 뜻이었다 이제 요렇게 놓고 요렇게 한 자가 누구냐 이거예요. 그가 개공이냐 아니면 서공이냐가 되면 요거 하나가 좀 달라. 요거 하나가. 근데 얘는 이것도 똑같아. 얘는 이것도 그냥 뭐밖에 없어요? 자격 그냥 정지라고. 그럼 무슨 내용이 되었든 뭐가 되었든 서공은 그냥 뭐밖에 없어요. 그냥 정지밖에 없어요. 다. 근데 요 경우가 개공이 다르단 말이죠. 요게. 요 경우가 개공일 땐 뭘 받는다 요게? 예, 상대적 취소 사유가 된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그러면 지금 주의하실 게 개공만 조금만 신경 쓰면 되겠네, 그렇죠? 세 가지만 신경 쓰시면 되겠네 보니까. 자 결론이 뭐냐? 개공은 거의가 뭐예요, 그냥 정지라고. 거의가 다. 그럼 두 개만 기억하면 되겠다. 두 개만. 요거 하고 요거만. 네? 그죠? 요 두 개만 신경 쓰시면 돼. 그 나머지 하나하나 다 외울 필요 없어요, 이거 다. 딱 하나, 둘. 요것만 이 세 개 파트를 나눠가지고 지금 하나, 둘, 세 개 아니 이렇게 그죠? 그럴 때 이 두 개만 기억하고 있다면 나머지는 그냥 우리가 모르는 거야. 그럼 다 정지야 그냥 다. 소공일 때 무조건 정지밖에 없는 거니까. 여기서 그래서 비교를 해두는 게 중요하다 이거예요. 이렇게요. 근데 그렇게 해놓고 외울 게 많죠 지금 이 상황에서. 많아요. 왜냐면 확인 설명사항도 기권재상 조세검수 외워야 되잖아요. 그 다음 설명서 이 내용도 또 암기가 되겠죠 또. 그죠? 그 다음에 뭘 또 외웁니까? 거래계약 사업계를 또 외우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여긴 단어마다 하나씩이 다 나오는데 지금 설명만 하더라도 말이에요. 기본 3개예요. 문항수가. 설명서로 2개, 의무로 하나. 3개. 그죠? 그럼 설명서 나왔을 테니까 여기서만 기본 3개. 얘가 하나거든? 그럼 지금 한 30분 조금 더 했는데 지금 여태 얘기한 게 4문제 나온단 말이에요. 여기서. 한 40분밖에 안 지났는데 요 상태에 얘기한 게 4문제 나온다는 얘기라고 지금. 4문제 몇 점이요? 10점이요. 이건 당락 자체가 왔다 갔다 해. 이 정도 점수면. 합격, 불합격을 황장 결정 지을 수 있다 이 말이 정수면 이게 지금 이렇게. 그러니까 지금 40분밖에 안 했는데 4문제를 출제할 거라고 말이에요. 이 안에서. 이건 뭐 거의 공식이요. 거의 기본 공식이야. 낸다는 거라니까. 그래서 이제 경리를 잘 하시면 되겠고. 그리고 참 이게 또 하나는 이제 우리가 법 과목은 좀 그 뭐랄까 유리할 게 있어요. 왜냐면 뻔히 이제 나올 게 눈에 보인다는 거지. 이건 나와 나오는 거야. 이건 나와요라고 단어에도 관계 없어. 이건 항상 나오는 거니까. 그건 반드시 나옵니다. 이렇게 딱 잘라 얘기해도 전혀 문제가 안 돼요. 근데 이제 개론 같은 건 그러면 안 돼. 그거는 좀 나올 가능성이 있어요라고 이래야지 나와요 이래버리면 문제가 커진다고. 근데 이건 나와요 이거는. 이거 안 나와? 그럼 나 강사 간두게 내가 내년부터. 이거 안 나오면. 네, 지금 다 이거 다 이거. 응? 이거 안 나와? 그럼 때려쳐 내년부터 이거 안 할 거예요. 이건 뭐 그럴 수 없는 거거든. 아유 이건 공식이야 공식. 아주 그냥 기본으로 딱 찍혀 있는 거야 이렇게 이제. 그렇게 다 나오는 걸 알고 있으면서 정리가 되면 될 건 얘기죠? 그러니까 이 90장 나온다 이거야, 그래, 이 과목이. 나오는 거 다 본인 눈에 보이는 것들이니까. 그 얘기였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오른쪽 표로 올라가시면 2개를 비교해 놨어요. 자, 5번에 보시면 이제 거래계약서, 확인 설명서를 비교했죠. 그럼 먼저 이제 양식을 보시죠. 거래계약서는 양식이 없대요. 없답니다. 그래 놓고 보니까 국토부 장관은 표준 서식 정에 권장할 수 있다고 해놨는데, 그래서 설명서는 양식이 있지요. 모두 몇 종 있다고요? 4종 있다고요. 물론 제일 중요한 게 1양식이 중요하지만, 그다음 의무 보세요. 의무는 무조건 누구한테밖에 없나요? 개공한테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제 소공도 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건 권한으로 보는 거죠. 권한. 의무가 아니라 할 수 있는 거니까.
그래서 이제 거기 보시면 개공과 소속 공인중개사도 가능하니까 권한인 거고, 그럼 중개보조는 그럴 권한 없어요. 만약에 중개보조원이 거래계약서를 작성했지요. 그때는 등록증 대여로 취급합니다. 그때는 등록증 대여로 벌 준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절대 중개보조는 작성하면 안 되는 거예요. 중개보조원이 작성했다. 그럼 개공한테 등록증 대여로 취급한다고요. 그러니까 절대적 취소가 돼요. 그 사안이면. 그 다음 서명과 날인 보세요. 당연히 뭐 개공 당연히 해야 할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업무를 함께 한 경우란 소리죠. 그거는 함께한 소공이 함께한다 그 말입니다. 주의하실 점, 서명 및 날인 그래야 되죠. 서명 또는 날인 그러면 틀립니다. 이거 밑자 이렇게. 그래서 이제 서명 밑자를 써야 된다는 걸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교부 의무는 뭐 쌍방 다 줘야겠고, 그 다음 보정기간 별표 해놨군요. 그건 틀리죠. 계약서 5년, 설명서는 3년간 보관이니까. 그래서 이 두 개 말고요. 우리 법에 의하면 보관 서류가 모두 3가지예요. 지금 2개는 나와 있고 하나가 더 있었거든요. 그게 뭐죠? 전속 중개 계약서였죠. 몇 년이었나요? 3년 그래요. 그죠? 그 3년짜리가 2개, 5년짜리가 1개 이렇게 돼요. 자, 되셨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내려오시면 중개 완성되었을 때 개공 교부 의무라고 써놨죠. 이제. 그럼 이건요, 나눠줘야 한다는 얘기인데, 나눠줘라. 그러니까 중개 완성되었을 때 뭘 줘야 할 것인가 라는 거예요. 뭘 줄 것인가? 뭘 주겠습니까? 1번 거래계약서, 2번째 확인설명서, 3번째 보정증서를 줘야 되거든요. 그럼 거래계약이 됐대요. 그럼 이 3개를 작성해 나눠주라는 거예요. 일단 누구한테? 쌍방 모두에게 다 나눠줘라. 거래계약서, 그다음 확인설명서, 보정증서를 주는데 안 줬을 때 처분 내용이 달라. 보시면 지금 1번 거래계약서, 확인설명서 안 준 건 정지지만 보정증서 안 준 거는 100만 원 이하의 또 과태료예요. 그럼 3가지로 수립니다. 거래계약 됐다. 그럼 당사자에게 이 3가지 서류를 줘라. 3개 줘야 되는데 3가지 기억하셔야겠고, 안 줬을 때 벌칙이 틀리다 이거지. 그래서 이제 1, 2, 2개는 정지가 되고 3번만 배기가 과태료가 되는 거고. 이렇게요. 여기까지가 중개 거래계약서까지 얘기했겠고요. 그 다음 6번을 내려오시면 예치제도라고 되어 있죠. 이게 이제 그 뭐 예채무 채무 이행이 보장제도라고 써 있고 에스크로우 제도라고도 되어 있어요. 이제 혹여 처음 들을 수도 있기 때문에 어떤 제도인가 얘기하면, 자, 우리가 거래 계약이 됐어요. 그건 우리가 통상적으로 돈을 어떻게 순서로 줘요? 어떤 순서로? 계약금을 주고, 그 다음에 중도금 주고, 잔금 순으로 보통 준단 말이죠. 그때 계약금은 약 전체 거래가 몇 프로쯤 주나요? 계약금은? 약 10%쯤 주거든요. 근데 그 30%쯤 넘어가 버려요. 그때는 그거를 중도금으로 봐요. 아예 그냥 30% 넘어가 버리면 그렇게 하는 건데, 그럼 지금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지금 이제 만약에 계약이 됐다고 쳐봐요. 그럼 매수인이 제때 돈을 주긴 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매도인은 그때 돈 바로 가져가죠. 돈 다 챙겨갑니다. 이제 이렇게 다 챙겨갔다. 잔금도 넘겨줬어. 이렇게 잔금 주니까 그때 뭘 줘요? 등기하라고 서류를 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자, 생각해보시라고. 여러분들이 매수인인데 지금 내가 돈은 다 준 상태야. 근데 이제 등기하러 가야 돼. 내가 돈 다 준 상태에서 그때 서류를 줄 테니까. 그럼 문제는 내가 등기하러 가는 사이에 다른 사람이 등기를 먼저 했네. 왜? 이중으로 팔아먹었으니까. 매도인이. 그건 나 모르게 이중으로 팔아먹다 보니까 나는 지금 돈을 다 준 상태란 말이에요. 나 등기하러 가는 중인데 그 사이 벌써 누가 등기했어. 나보다 먼저. 왜? 이중으로 팔아먹는 바람에. 그럼 이 상태는 여러분들 소유권을 나한테 다시 옮겨올 수 있어요, 이거를? 그럴 수 없죠. 이중 매매인 경우에 누가 진정한 소유자가 되는 거예요? 자우지가 등기를 먼저 한 사람이야. 그럼 이런 경우는 이제 뭐 할 수밖에. 이게 근데 뭐 땅이었다고 생각, 땅. 뭐 몇백억짜리 예를 들어 땅이었다고 생각하시면 몇십억 됐다고 생각해봐요, 한번. 돈은 다 줬단 말이에요, 이거? 그 등기를 한 사이에 벌써 누가 등기를 해버렸네? 그럼 난 소유권 갖고 올 수 없죠, 이제. 갖고 올 수 없어. 그럼 어떻게 돼, 이제? 천상, 반환 청구하고 손해배상 청구할 수밖에 없을 거 아니겠어요. 내가 준 돈 도로 받고 배상 청구해야 되잖아. 근데 얘가 지금 매도인이 어디 있어? 어? 카자흐스탄에 가 있다고. 뭐 우즈베키스탄 이런 데가 있단 말이에요. 어? 못 찾아, 얘 지금 어디 가는지. 찾을 수가 없어. 그런 데가 빨리 못 찾아간다니까? 뭐 우즈베키스탄 이런 데 가버리잖아. 중앙아시아 쪽 도망가셨잖아요. 그럼 못 찾아, 절대 거는. 그럼 난 돈은 다 날아간 거야, 지금. 돈 다 날아가 버렸고 몇십억인데. 날아갔죠? 등기 못 해오죠? 소유권 찾아올 수도 없지. 이렇게 되는 거라고. 이게 문제가 있단 말이에요, 사실은. 예? 문제가 있으니까 이게 만약에 이게 거의 동시행이 돼야 되는데, 사실 그죠? 동시행이 되면 참 좋겠지. 근데 현실은 그게 안 된단 말이에요. 동시행이란 말이 뭘까? 잔금 주는 순간 등기가 딱 끝나야 된다는 얘기지. 그렇게 되는데 현실은 그게 안 될 거 아니에요. 누가 그렇게 해주냐고. 입장을 바꿔. 여러분들이 매도인이라고 생각해봐라. 매도인이라고. 그럼 돈 다 바꿔 등기를 서류 줄 거 아니겠어요? 돈 다 안 주상, 다 안 받았는데 등기해주나 벌써? 아니거든, 그게. 뭔가 이게 안 맞아, 이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게 뭔가 불합리하지 않냐. 그래서 어떤 제도를 하나 만들었어요. 이 제도가 이제 이건 임의 제도니까
강제할 수 없는 건데 그게 어떤 제도냐? 지금 보시다시피 예치 제도예요. 그게 이제 에스크로우라고 하는 제도인데 어떤 얘기냐면 이런 얘기예요. 자, 계약이 됐어. 돈을 제때 주긴 줄 거란 말이에요. 돈을 제때 주긴 주겠지만 그 준 돈을 바로 가져가는 게 아니에요. 매도인이. 일단 어디다 보관해두고 있어야 돼. 응? 보관해두고 있었다가 계약이 다 끝났다. 그 다음 등기까지도 끝났다. 그때 돈을 찾아가는 제도예요. 매도인 쪽에서. 그럼 돈을 제때 주긴 주겠지만 보관해두고 있다가 계약 끝난 뒤 찾아가자라는 얘기는 이제 등기된 다음에 결국 누구를 보호할 이럴 제도일까 이거는? 매수인이겠죠. 그죠? 그 매수인을 보호하기 위해서 만든 제도예요. 이거는. 그러니까 이제 결국 이 제도 자체가 권장사항이지 의무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본인들이 원치 않으면 이거는 쓸데없는 거예요. 그럼 이게 이 제도가 잘 활용되고 있을까요, 지금? 거의 가치가 없다, 이 말이에요. 거의 동의를 안 하거든. 이건 둘이 동의를 해야 돼. 근데 누가 동의하겠냔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건물 주문 동의하시겠어? 매도인이면? 안 하다 할까 해요, 그죠? 그러니까 거의 동의가 안 하니까 현실성이 떨어지는 제도긴 한데 어쨌든 출자긴 해요, 시험에서는. 그렇게 이해하신 다음에 그럼 1번 내용 들어가 보세요. 자, 계약금 등의 예치 권고라고 써놨죠. 여기 보세요. 이제 계약공인중개사 계약 이행이 완료될 때까지, 이행 완료될 때까지라는 얘기니까 등기 끝날 때까지라는 소리예요. 그때까지 계약금 또는 중도금, 잔금 등을 예치기간에 예치하도록 당사자에게 권고할 수 있다. 권장사항이다. 그러니까 보세요. 밑에 임의사항으로서 권고할 의무가 있는 것도 아니고 또 권고받았다고 해서 이를 예치할 당사자가 의무가 있냐? 그것도 아니다. 완전한 임의사항이다. 그냥 이거는. 하니까 공고할 수 있는 거니까 공고하라는 뜻도 아니에요. 그냥 할 수 있다 이거지. 그럼 뭐 싫다고 그러면 또 많은 거고 그래요. 넘겨보시면 그럼 이제 실제 맡기자라고 볼게요. 맡기자 그러면. 좋다. 맡겨보겠자. 그럼 누구 명의로 어디에다가 이렇게 하는 거죠. 외우시는 게 아니라 그냥 제 위치 명의제는 짧게 보시면 돼요. 일단 누구 명의 된답니까? 계공 이름으로 돼요. 먼저 계공 이름으로. 계공으로 되죠. 되는데 이제 개공된다고 치고 기역부터 해서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보세요. 은행, 최신관서, 보험회사, 신탁업자라고 써놨는데 그들을 이렇게 4개를 묶어보시면 그것도 공통점이 있지 않나요? 딱 금융기관의 공통점이 있죠. 네, 그거 묶으세요. 금융기관 등 그러시면 돼. 그 다음에 이제 미음번 있는 게 계약관리 전문회사, 에스크로우 회사. 그 다음에 이제 비읍번이 공제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걸 외우신다기보다도 누구 명의로 맡길 수 있을까? 계공도 된다. 금융기관도 된다. 그 다음에 이제 그 계약만 해주는 전문 회사가 또 있는데 그들도 된다. 그 다음에 이제 공제도 된다 이 말이거든요. 그렇게 묶어놓으시는 거라서. 그 다음 예치기관 내려오시면 이건 외우시면 좋겠다. 그죠? 어디 위치할까? 이건 금공탁 이렇게 외워버리세요. 김공탁이, 금공탁이. 사람 이름 같지 않아요 혹시? 그죠? 공탁이, 금공탁이. 그쵸? 외우시는 거야. 금공탁이한테 맡기자고요. 금공탁이한테. 금자 뭐랍니까? 금융기관. 공자는요? 공제사업하는 자. 탁자가 신탁업자예요.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만 외우세요. 그러니까 이치명의자 외우지 마시고 계공, 뭐 금융기관 등, 그 다음에 계약관리 전문회사 등다 그 이름으로 한다. 근데 예치기관은 외우자고 그거를. 금공탁이, 금융기관, 공제, 신탁업자한테 맡긴다. 이러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3번 내려오시면 계공 명의로 이체할 때가 포인트거든요. 자, 이체하겠다는 거예요. 누구 명의로? 계공 명의로 이체하겠답니다. 그러면 거기서 1번 볼게요. 예치금 관리와 보존 의무라고 써놨어요. 그냥 참고만 하세요. 이거는 계약공인중개사 이름으로 이체하겠다 그럴 땐 내동과 분리 이체라 그 말이에요. 분리. 별도 통장 만들어라 소리겠죠. 그러니까 그 소리인데다가 당사자 동의 없이 함부로 인출하지 마라. 그건 뭐 당연한 얘기일 것이고요. 그 오른쪽 올라가시면 이제 2번에 지급 보장 의무라고 써놨죠. 지급 보장 의무. 계공은요 자기 명의로 예치가 될 때 예치 금액만큼을 지급 보장하기 위해서 고정보험회나 공제 가입하거나 공탁을 해야 되고 증서를 주라고 된 거예요. 무슨 뜻일까요? 우리가 이제 그 오늘 할 것 같긴 한데 업무 보증하는 거, 업무 보증 설정. 개업공인중개사가 될 때 하는 설정이죠 이거. 개인들은 얼마 이상 해야 돼요? 1억 이상 하는 것이죠, 그렇죠? 요거는 어떨 때 하는 겁니까? 업을 오픈할 때 하는 거 요거는. 요거 별개로 지금 예치할 때 또 해야 돼, 보증 설정을. 예를 들어서 이제 50억짜리입니다. 50억짜리 이제 토지를 사고 팔았어요. 이렇게 돈을 다 들고 왔네. 그걸 이제 매수인 쪽에서 돈을 갖고 와갖고서 예치해 주세요 그랬다고요. 누구 명의로? 계공의 이름으로 이렇게. 예치할 수 있죠, 이제? 할 수 있어요. 있는데 예치 금액이 현재 50억 원이에요. 50억만큼의 지급 보장을 또 하라 그 말이에요. 그럼 이만큼을 또 뭐 하라는 소리일까? 보증보험에 가입하든가 공제 가입하든가 그러는 소리예요. 보증료 상당히 비싸겠죠 이거. 꽤 비쌀 거란 말이에요. 보증료가 50억이면 얼마야 이게? 보증료가 1년만 하더라도 상당 금액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 금액에 보증 설정하는 얘기인데 어쨌든 여러분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이제 계공이라고 생각하시고
누가 돈을 들고 왔어. 50억 들고 왔더라고. 예치 주세요. 그러고 왔어. 그럼 어떻게 하실 거야, 이거? 에? 자, 우리가 이 돈은 지론이 하나 있어, 돈은. 누가 돈을 주잖아. 일단 받아. 묻지 마. 왜 주냐고 묻지 마. 받아서 일단 금고문을 열어. 그리고 다 꼭 물어봐. 이 무슨 돈이에요? 물어보는 거예요. 돈을 먼저 묻는 게 아니에요. 누가 돈을 주어? 일단 받아. 이게 뭐 쥐약 일자일지 모르지만 일단 받고 보는 거야. 받고 나서 잠궈놓고 그 다음 물어보는 거야. 이 무슨 돈이에요? 왜 줬어요? 물어보는 거라고. 그 물어보니까 왜 줬대? 이체라고 줬다는 거예요. 아, 그래요? 네, 그렇게 해드릴게요. 그렇게 하는 거지. 그럼 그 사람 갔을 거 아니에요? 다시 돈을 꺼내. 들고 어디 가? 카자흐스탄 가는 거야, 이제. 이거 들고. 우즈베키스탄으로 가는 거예요, 이제. 그거 안 오는 거지, 이제 다시는. 50억 들고 가봐요. 어우, 거기 하녀 부리고, 하인 부리고, 정원사 있고, 차 몇 대, 집 밑에 있으면 할 수 있어. 다다손손. 이 정도 돈이면. 예? 그저 이 정도면 그런 데 가봐요. 진짜 아니, 대저택에서 말이지. 뭐 하인도 있고 말이, 가정부도 있고 말이, 뭐, 정원사 있고 그렇게 살 수 있다니까, 이 정도면, 그죠? 가장 좋은 방식이 그거예요, 그러니까, 최고로. 일단 돈을 어떻게, 주면 어떻게 한다고? 받아서. 응? 나중에 물어보고, 무슨 돈인지 물어보고, 매치 해달라고 그래? 그럼 알았다고 그러는 거지, 뭐. 해주겠다는 거지. 그리고 딱 간 다음에 들고, 공항 가는 거야. 뭐, 이제 카자흐스탄으로 날아가는 거지, 이렇게 이제. 아니면 뭐, 그게 제일 좋은 방식인데, 양심상 좀 캥기는 게 있어? 예치하겠다, 이 말이에요, 그죠? 그럼 이제 50억 예치해 주자고 해보자는 말이에요. 그 금방 얘기했던 게 보험료 들겠죠, 이런 거. 그럼 이 돈을 누가 낼 거냐, 이거야, 그러면. 이 돈을 누가 낼 거냐. 개공이 낼 의무 있어요? 아니, 무슨, 다 보고 살리를 써, 내가, 그죠? 이 돈을 누가 낼 거냐, 그게 포인트겠지, 이제. 이 돈은 누가 내긴 내야 할 거 아닙니까, 그죠? 근데 잘 생각해 보세요. 이걸 맡겨두는 제도가 누굴 보호할 제도야, 이게? 매수인을 보호할 거거든. 그러니까 그 돈은 네가 내라, 이거야. 널 보호할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 돈은 네가 내,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게 무슨 얘기냐? 지금 3번에 보니까 뭐라고 나왔어요? 예치에 관한 실비 등 약정으로 써놨죠? 지금 3번 동그라미에. 그 77페이지 위에, 맨 위에. 3번 동그라미. 거기 써있죠? 그 뭐라고 써놨나요? 예치에 대한 실비 등 약정으로 써놨잖아요. 그래서 뭐라고 되어 있어요? 기억 동그라미에 예치와 관련해서 개업공인중개사가 뭐가 소요된다면, 비용이 소요된다면 그걸 약정하라, 이 말이죠. 약정하라. 그래놓고 니은 동그라미 그 약정된 그 실비는 누구한테 달라고 할 수 있다? 취득하는 의뢰인에게 청구할 수 있다 그랬죠. 취득이니까 누구겠어요? 매수인을 말한 것이겠지. 그 말이란 말이죠. 그래서 이제 거기 보니까 그런 걸 뭐라고 한다? 개업공인중개사의 실비 청구권이라고 부른다, 이 말이에요. 혼동하시면 안 돼요. 이때 이렇게 하면 쉬워져요. 그 돈 맡기는 건 너 어차피 취득하는 자를 위한 거니까 그 돈은 네가 내라, 이 뜻이겠지. 이렇게 하면. 그 다음에 이제 5번 내려오세요. 매도인 등의 사전 수령권 써있죠? 이건 또 뭘까요? 자, 그래서 예치가 됐답니다. 예치가 되어 있대요. 그럼 지금 돈을 맡겨둔 거니까 매도인 쪽에서는 돈을 가져가지 못하고 있죠, 지금. 근데 매도인 아버지가 당장 돌아가실 판이에요. 당장 병원에 입원하셔야 되는데 큰 수술을 해야 돼. 돈이 큰 돈 드는데 돈이 없네? 그럼 어떻게 해? 이거 일단 땅 팔았잖아. 우리 돈 찾아가야죠, 이거. 찾아갈 수도 있다, 그 소리예요. 그게 뭐냐? 매도인 등의 사전 수령권 써놨어요, 이거를. 근데 그냥 바로 찾아갈 수 있는 것이 아니고 1번에 보세요. 매도인 등은 둘째 줄, 그 지급 보장하는 내용의 금융기관이나 보증보험회사에서 발행한 보증서를 예치 명의자에게 교부한 다음에 미리 수령할 수 있다고 써놨어요. 그래서 그건 기억하시는 게 뭐냐? 그 보증서를 어디서 발행하는데 두 군데, 금보, 금융기관과 보증보험회사. 여기서 이제 보증서를 발급받아야 돼요. 그걸 예치 명의자한테 갖다 준 뒤에 수령이 된다, 그거죠. 여기서 그래서 한 문제 정도를 출제를 합니다. 이 제도 안에서. 내용은 다 이해하셨죠? 되셨고. 그 다음에 이제 7번 가시면 금쟁이가 보이죠, 이제? 이건 잠깐 쉬었다가 여기서부터 다시 또 가시죠.